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범한 선임맘의 한순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또 반갑다는 거 맞죠? 그렇죠?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 선택하는 거 지금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더 미리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카메라 그 마이크가 지금도 보시다시피 마이크 없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음은 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집중도는 좀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마이크를 제대로 장만하면, 좀 괜찮은 마이크를 장만하면 그때 마이크를 차고 또 녹음을 하도록 할게요. 녹음이라기보다는 이제 녹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 없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엄마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준비한 육아 팁을 전수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낸 지 지금 2달 정도 돼가고, 책을 내기 전에 3권 분량을 썼어요. 제가 책을. 그만큼 엄청난 어마한 양의 글을 썼다는 얘기죠. 엄마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어마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3권 분량을 줄여서 1권 반 분량으로 제가 이제 이제 출판사에 보내드렸고, 출판사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일반적인 책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편집하실 때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요소들도 너무 많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아 팁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현실 육아 팁을 드린다는 거가 핵심인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유치원, 기관, 어린이집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주제를 지금 올리는 이유는 한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야 될 시기고, 혹시나 지금 늦었더라도 내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엄마들한테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컸고, 유치원 지금 너무나 떠들썩 하잖아요. 사실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그러겠어요? 어느 기관을 가도 문제 없는 기관을 찾아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오늘 주제 이제 핀트가 좀 나간 거고, 중요한 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보내야 될 유치원과 기관을 가장 매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에 드는 기관을 찾는 방법,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되는지, 골라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싶었어요. 전 되게 민감하거나 예민한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탈스러운 엄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때도 그냥 대충 알아보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냈는데, 은유 때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기가 그래요. 꺼려져요. 왜냐면 이제 동네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유튜브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선유는 4살, 5살 때 12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4세부터 7세까지 이제 받는, 그리고 그런 다음에 4세, 5세를, 그리고 6세, 7세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추첨이 됐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6세 때 7명이 뽑는데 280 몇 명이 왔어요. 거기에 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냈고 또 만족했어요. 물론 경설 유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면서 보냈고, 근데 은유도 이제 4살 때 선유가 보냈던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건이 생기면서 그 어린이집에 못 보내게 됐고, 부랴부랴 막 급하게 이제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이제 한 어린이집을 등록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 사건이 또 뻥 터졌어요. 뉴스에 날 정도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상심이 너무 컸죠. 그래서 또 부랴부랴 알아서 가정식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는데, 저는 가정식 어린이집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좁은 공간에,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는데, 또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4살이기 때문에 너무 큰 아이 취급을 받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컸어요. 그리고 너무 좁은 공간에서
놀이터도 없이 맨날 지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내고 나서 너무나 만족했던 게 가정적이고 집 같은 분위기에서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7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반도. 그래서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엄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했고, 내가 가정식 어린이집에 대한 편견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보냈고, 그러고서 이제 고민을 하고 5세 때는 제대로 보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탐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립이 됐죠. 이건 제대로 엄마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빵 하고 소신있게 엄마표 끌려가지게 터뜨렸는데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너무나 많이 빠졌고, 그거 가지고도 많은 엄마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빠졌다 해도 어쨌든 출판사에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좀 더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빠진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이제 열게 됐고, 평소에는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은 좀 길어질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줄여서 기관 또는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는 유치원.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한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제 어린이집 선택할 때 언제 보내야 되느냐, 그걸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언제 보내느냐보다 왜 보내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하라고 했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이 보내려고 하시다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으셔야 되고, 왜 보내는지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게 정립이 되어 있으신 다음에 어떤 기관에 보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고 우리 아이의 성향을 또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차량을 타고 가는 어린이집은 싫어. 그러면 추려지겠죠. 우리 집 안에서. 그래서 차량을 타고 가지 않을 것, 또는 급식이 잘 나올 것, 화장실이 꼭 교실 안에 있어야 할 것, 또는 1층짜리 건물이어야 할 것, 또는 3층짜리 건물이어도 상관없음, 단독 건물이어야 할 것,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어린이집 보낼 때 학습을 많이 하지 않을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쫙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것까지도 쫙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추려지고, 어느 곳에 가야 될지, 만약에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많다면 쫙 적어보시고 추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부합된 곳이 어느 정도 된다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상담 가야 될 곳을 추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실 때 동네 이제 카페나 온라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습득하고 취합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상담 가야 될 기간을 줄인 다음에 상담을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엄마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나 저기 괜찮은 것 같아, 저 엄마가 보내니까 제가 다녀서, 이런 마음으로 보내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배신감 느끼고 실망감도 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적어도 제 책 마지막에도 나왔어요. 적어도 내가 막 알아보고 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덜 후회는 해요. 확실히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덜 후회할 수 있게끔 해서 알아보시고 보내시는 게 맞아요. 알아보실 때 입소문에 의해서 알아본다. 아까 정보를 취합할 때 입소문에 의해서 알아본다라는 방법이 있었죠. 이 방법은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상담 가서 또 알아본다. 평소에 기관 버스가 운행하고 있을 때 유심히 살펴본다. 그 다음에 객관적 지표를 알아본다. 지금까지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앞에 말했던 건 다 주관적인데, 제가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는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 비교 분석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으셔서 비교 분석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도 있어요. 어플에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집 정보 공개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거 지역별로 이제 막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잘 뒀는데, 100% 다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이제 클릭해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비리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만은 피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어린이집만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번외 얘기인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쓴 글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그 글이 이제 비공개예요. 왜냐면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근데 책에는 거의 다 정리해서 오해 소지가 없이 책에는 지금 정리해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소문을 들었을 때 거기 이제 어린이집에서 주방 교사로 계신 분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아이들한테 막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제가 들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물론 건너가 아니라 바로 그분한테 일하시는 분한테 또 내가 어린이집 상담을 갔는데 이 어린이집은 정말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아닌 어린이집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인다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추려내면 적어도 이상한 어린이집이 저희 지역에 있고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그리고 또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이상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흘려보낼 얘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직접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만약에 제가 그쪽에 교사로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판단한 거잖아요.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들은 얘기를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3자지만 명확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적어도 이런 곳에 보내는 아이들, 엄마들 생각하면 다니는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은유선유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고 평소에도 아이들을 진짜 생각하는 미술도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특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른들은 너무나 훌쩍 커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간극을 좀 좁힐 수 있겠다. 이 사이를 좀 좁혀서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또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서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출발을 한 거고 그래서 방문 상담 시에서는 중요한 거는 방문 상담 시에 온 레이더와 엄마의 촉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바짝. 근데 엄마들이 가시면 그냥 둘러보고 오시고 또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덜렁 가셨다가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적어도 내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지도 좀 적어 가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아요. 가장 먼저는 안전. 저는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안전은 우리나라는 좀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좀 유치원에서는 안전 과잉증이 걸려도 된다 할 정도로 조금 안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에요. 아이의 눈이 다칠 수 있고 손가락이 잘릴 수 있고 문 틈에 껴서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거든요. 또는 차량 운행하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안전. 근데 엄마들이 생각하는 안전은 아이들이 좀 넘어지고 다치고 긁히고 친구들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긁히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시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이가 다쳐가서 엄마들이 항의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을 더 자유롭게 풀어놓지 못해요. 사실 이건 정말 엄마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로 일하셨던 엄마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안 돼, 하지마, 내려와, 앉아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엄마들이 자꾸 적극적으로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다칠 수 있죠. 넘어지면은 뭐 긁힐 수도 있죠. 은유도 지금 벌써 유치원 보내는데 멍들고 긁히고 넘어지고 엄청 많이 다쳐와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도 친구가 이렇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이렇게 친구가 들다가 맞았대요. 근데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걔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은유가 일부러 들이댄 것도 아니고 의자에 또 일어나다가 의자에 또 맞았대요. 자기가, 은유가.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엄마가 되게 마음 아픈 건 사실이지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느낄 정도로 아이가 다쳐오는 거에 대해서 따진다거나 자꾸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고 양육할 수가 없어요. 보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하게 맞고 오거나 심하게 아이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놀이터가 무늬만 놀이터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살피실 필요가 있고, 교실에 들어가셔서 심각하게 아이들이 인원수에 비해서 작지는 않은지도 보시고, 기초생활 습관이 잘 되어 있는지를 좀 살피셔야 돼요. 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담 갔을 때가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아이들 옷이 막 중구난방으로 있었고 신발도 막 날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숲놀이터라서 정말 수시로 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 습관조차도 안 돼 있고 선생님이 좀 정말 풀어져 있다는 느낌? 그런 곳은 선생님들이 좀 더 교육적이나 이런 게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낮잠 재우는데 전화통화를 우선 하고 계셨고, 아이가 다 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이라면, 유치원이라면 우리 은유를 보내는 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 그리고 따뜻한 물은 잘 나오는지, 냉난방 시설을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제가 상담 갔던 어떤 곳에서는 너무 추운 거예요. 현관 입구에서부터. 실내가 이 정도로 외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춥다면 아이들이 좀 싸늘하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를 보내지 않았어요. 너무 추울 것 같더라고, 아이들이. 근데 그 이외에도 뭐 이거 하나만 마음에 든 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유치원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냉난방이 선생님이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따뜻한 물에 잘 씻고 생활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교육 프로그램 어디서 어느 회사 걸 쓰는지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 제품이라고 해서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회사 거, 어디 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배우는구나, 얘가 무엇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질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종일반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종일반 선생님이 따로 있는지, 각반 선생님이 맡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종일반을 맡고 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아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엄마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종일반 운영도 한번 물어보시고, 따로 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가끔 원복비가 어마하게 비싼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내야 되는 비용을 따져보세요. 학기별로 걷거나 입학금은 어느 정도 되거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얼버무리고 나중에 들어가서 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그래도 다행인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입소문에서 카페에다가 알아보실 때 저는 두 방법을 썼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거기에 보내고 있는 엄마들을 수소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곳에 특기교사로 들어가는 선생님을 수소문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겠다, 여기는 좋겠다, 이런 게 좀 추려졌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유치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어린이집은 항상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니까 전 조금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엄마들한테 물어볼 때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모두가 취합이 가능한 정보지만,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얻으려면 그곳에 보내는 엄마들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다짜고짜 거기 어린이집 뿐이죠, 이렇게 다가가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엄마는 지금 이 글을 봤기 때문에 그냥 보내니까 당연히 저 상대방 엄마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상대방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무방비 상태에서 그 쪽지를 봤기 때문에 너무 황당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저는 누구다 나의 소개를 먼저 밝히셔야 되고요. 나는 무엇을 원한다라는 걸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쪽지를 보냅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예요. 제가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맘님께서 땡땡 유치원에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또는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타타타타 질문하시면, 질문해주고 싶으신 분, 답변해주고 싶으신 분은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불쾌하실 수가 있어요.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전화 통화까지도 가능하세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 통화가 됐고, 굉장히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렸을 때 태도도 중요했어요. 벌써 대기는 엄청 나고 내가 전화를 해봤자, 상담을 받아봤자 아이가 들어올 확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시고, 방문 상담도 오셔서 하시라고 해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원장님의 그런 인성을 보고 이 어린이집에 너무나 많은 메리트를 느꼈는데 결국에 못 보내게 됐지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어린이집은 대기가 차서 어차피 못 보내니까 엄청 쌀쌀하게, 저 지금 대기 차서 상담 받아도 못 보내요,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5분에만 못 보낸다고 해도 내가 둘째가 있을 수도 있고 셋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지? 너무 안일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바쁘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제가 끊고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화 통화 내용, 태도, 그리고 제가 책에서 나왔었던 거, 방문 상담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추려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거,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를 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그걸 생각하신 다음에 추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2번째 찍는 거예요.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30분 이상 찍은 걸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좀 뒤죽박죽이에요. 머릿속이 멘붕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며칠 전에 찍었던 걸 다시 한 일주일 전에 찍었던 걸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건데, 빼먹은 얘기가 몇 개 있어요. 어떤 엄마는 차량을 태워보내는 거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안전이 아니라 내 편의에 의해서, 내가 얘를 중간에 데리러 갈 일도 생기고 어린이집 가야 될 일도 있는데 차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깝다는 이유로 보내시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좋은 어린이집이거나 유치원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막 합리화해가지고 보내시는 분을 봤어요. 그거는 진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나쁘지 않더라, 그냥 괜찮더라, 내가 어느 정도 추려진 다음에 보내시게 되면은, 상담을 다니시면 내가 보여요. 딱 유치원과 어린이집 딱 가는 순간 리리리리리 해서 맨으로 레이더가 작동을 하고, 저건 위험해, 저건 좋아, 이건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담할 때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예전에는 그냥 대충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질문하라는 거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엇을 질문하셔야 될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가셔야 되고, 이것도 유튜브라서 사실 말을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또 괜히 또 말을 잘못했다가 다른 기관이나 피해가 줄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을 걸러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하시면 따로 조용히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갔을 때 그때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자세한 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생각나면 좋은 팁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가서 엄마들한테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좀 길었죠 이번에는. 그렇지만 아주 쏙쏙 뽑아서 제가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렸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많은 엄마들한테 퍼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또 기운이 번쩍 나서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듣고 있군,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퍼뜨려 주시고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